네, 반갑습니다. 수학교육학과 박사과정 김정현입니다. 명제 6번째 시간입니다. 명제 6번째 시간은 정의, 정리, 그리고 증명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은 이제 명확하게 용어를 아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에 준비를 해본 영상입니다. 우선 오늘 관련해서는 필기가 굉장히 많을 거라는 점을 감안해서 패드로 진행이 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말보다 필기는 좀 더 느릴 겁니다. 그 점에서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 주셔서 시청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일단 명제에서 다룬 내용을 살펴봤죠. 그리고 여기서 알아야 되는 이제 용어 세 가지가 등장하는데 그 세 가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의입니다. 정의는 여러분이 이제 용어의 뜻에 관련한 이야기를 합니다. 용어의 뜻을 이해하는데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용어의 뜻을 정확하게 정해 둔 것을 용어의 정의라고 합니다. 제가 이따가 설명을 한꺼번에 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정리. 정리는 자, 정리를 정리했는데요. 참임이 증명된 명제 중에서 기본이 되는 문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명입니다. 증명은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정의 또는 명제의 가정. 아직까지 패드에 적응이 안 돼서 일단 계속 써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정의 또는 명제의 가정 또는 이미 옳다고 밝혀진 성질을 이용해서 명제가 참임을 설명하는 과정을 증명이라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설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지금 이런 도형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도형이 하나 있는데요. 이 도형을 이렇게 또 내릴 수가 있더라고요. 참 좋아요. 이런 기능들을 보면. 뭐 여튼 이 기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일단 변이 좀 똑같아 보여요. 그리고 뭐 보니까 이등변 삼각형 같아요. 그쵸? 맞아요. 예. 이등변 삼각형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제가 지금 위에 정리한 정의 정리 뭐 증명은 당연히 아니겠죠? 정의 정리 중에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자, 일단은요,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는
네,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입니다. 다시 두 변의 길이가 같다. 같은 삼각형. 이것을 이등변 삼각형에서 정의라고 합니다. 정의. 그럼 정리는 무엇을 의미할 수 있을까요? 정리. 여러분이 또 생각하셨던 그거일 수도 있어요. 두각의 크기가 같아요. 이건 정리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정리랑 정의가 있는데 정의로 가지고 정리를 설명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정의는요. 아이디어를 통해서 정말 그 용어의 뜻을 찾아나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문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정리는 정의를 기본으로 해서 나타나는 명제를 봤을 때 참인 명제를 가지고 정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증명은 정리를 가지고 참인 명제니까 참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임을 보이는 과정을 증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지금과 같은 이등변 삼각형의 정리를 증명하겠습니다. 정리를 증명할게요. 그러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면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어볼게요. 자, 이어봤나요? 그러면 무엇이 발생하냐면 네, 수직 2등 자, 이렇게 도형을 빼야 되겠군요. 네, 수선의 발을 내렸습니다. 어디에서? 네, 여기에 있는 이 꼭지점 기역이라고 하는 요새는 뭐 기억 안 쓰죠? 중학교 이상은? 대문자 쓰더라고요. A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나오는 이 부분은 H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B, C라고 했을 때 삼각형 A, B, H는 합동이죠? 뭐와? A, C, H와 합동입니다. 왜 합동인지 보여드릴게요. 우선 이 과정에서 A, B는 A, C와 같습니다. 그쵸? 네. 어떻게 같아요? 네.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로 같습니다. 그리고 AH, 변 AH는 공통이죠. 공통입니다. 그리고 수선의 발을 내렸기 때문에 각 AHB와 각 AHC는 몇 도로 같냐면 90도로 같습니다. 90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어떤 합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바로 RHS 합동이라는 것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동이야? 그러면 여기랑 같겠구나 라고 보는 거죠. 그럼 우리가 다른 말로 여기랑도 같겠구나를 보는 거죠. 다시 볼게요. 여기랑 각이 또 같아요. 이등변 삼각형이니까요.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고 직각삼각형을 통해서 우리가 합동인 것을 보여주니까 다음에 정리가 뭐임을 알 수 있다. 네, 참임을 알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상태로 보면 굉장히 좀 간단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볼게요. 한 가지만 더. 이거는 워낙 좀 유명해서요. 보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뭐냐면요. n은 자연수입니다. 근데 n제곱 더하기 n을 하면요. 짝수가 나와요. 이거 밝힐게요. 예, 이거 밝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밝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정 하이퍼세리스라고 하는 이 부분이 n제곱 플러스 n이고요. 그때 n은 뭐냐면 자연수라고 하는 조건이 달렸죠. 그리고 결론은 위 가정의 값이 뭐다? 네, 짝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죠. 그것을 밝히겠습니다. 밝혀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이 잘 살펴보시길 바래요. 자, 우선 이해를 해봅시다. n이 1이에요. 그러면 자연수니까요. 1의 제곱 더하기 1. 결국에 2가 되네요. 여기까지는 오케이. n이 2일 때 봅시다. 2의 제곱 더하기 2. 그러면 4 더하기 2니까 6이죠. 조금 더 가서 여러분이 못 믿을까봐 이런 얘기 좀 그렇긴 한데 n을 15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5의 제곱 더하기 15가 되니까 이거 계산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죠. 15에 15 플러스 1이라고 쓰고 15랑 16이랑 곱하셔도 돼요. 그러면 계산이 좀 쉽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는 좀 안 하는 스타일이고요. 제가 15라고 한 이유는 금방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러면 225에다가 15를 더한 240이라는 값을 얻게 되는데 이 또한 짝수죠. 이 또한 짝수. 네, 제가 지금 벌써 힌트를 줘버렸어요. 왜냐면요. 여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짝수가 되기 위해서 조건이 있어요. 짝수가 된다? 어떤 수랑 어떤 수를 곱해봤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짝수랑 짝수랑 곱해봤어요. 짝수죠? 홀수랑 짝수랑 곱해봤어요. 뭐 뒤집어도 상관이 없죠? 그럼 이 세 개는 모두 뭐가 나오냐면 짝수가 나와요. 그쵸? 그리고 홀수랑 홀수랑 곱했을 때만 뭐가 나와요? 네, 홀수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 이 과정으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 짝수가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짝수, 홀수, 짝수 이렇게 보면 다 된다는 거죠. 첫 번째, n이 짝수면 n 플러스 1은 홀수죠? 짝수랑 홀수랑 곱하니까 짝수죠. 끝났죠? 두 번째, n이 홀수예요. 그러면 n 플러스 1은 뭐예요? 네, 짝수죠? 그러면 곱하니까 또 뭐가 나와요? 네, 짝수 나옵니다. 그러면 홀수, 짝수를 모두 더한 게 뭐니까? 네, 자연수니까. 그럼 자연수에다가 뭘 더해도 자연수일 거고요. 네, 자연수를 더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값이 정해지면 여기는 지금 종속변인이죠. 여기를 이제 독립변이라고 본 거예요. 자연수에다가 어떤 또 더하기 1을 해가지고 또 다른 성질의 자연수를 만들어내니까 곱한 결과는 모두 짝수 나오는 거죠. 끝났죠. 네.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근데 중학교 때까지는 여러분이 증명이라는 단어를 배우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까지는 증명이라는 단어 대신에 정당화하시오라고 했거나 설명하시오라는 내용으로서 여러분이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때는 왜 설명하시오라고 했냐면 즉 이제 명제를 배우지 않은 상태였고 명제를 안 배우다 보니 참 거짓을 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설명을 통해서 학생들이 직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태에서 설명하는 관점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접근했다라고 보는 거고 이제는 고등학생이 된 시점에서
명제가 이제 참인지 거짓인지를 논할 수 있을 정도로 학습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증명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수학적인 어떤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영상을 말을 초반에 좀 안 했어서 좀 지겹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도 용어 정리를 위해서는 지금처럼 또 해야 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참고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명제의 역, 그리고 명제의 대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교육과정에서 예전 교육과정과 비교했을 때 한 곳이 빠진 부분입니다. 물론 한 곳이 빠진 부분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된다 뭐 이런 건 아닙니다만, 뭐 지금은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까봐 그 부분도 같이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촬영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